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양시민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통해서 기획된 점 알려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정교 기자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예,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안 좋았었는데, 예, 지금 날씨가 좀 더 쌀쌀한데,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지난주에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네네. 이번 주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네.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 다음 방송에 출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기자님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뜨거운 핫 이슈, 또 지역 소식 함께 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양시 지정 향토문화재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 관리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가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는 발굴 관련돼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시는 국가 등록이 된 문화재 관리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네.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지정은 열을 올리고 향토문화재는 그렇지 않다. 네. 실제로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향토문화재들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네네. 대부분이 굳게 잠겨 있고 거미줄은 물론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스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야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 향토문화유산은 몇 군데나 됩니까? 네. 현재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15군데가 있는데요. 참고로 국가 지정이 6군데, 국가 등록은 3군데, 도 지정은 17군데입니다. 네. 문화도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인들도 중요하고요. 문화재 너무너무 중요하죠. 국가지정 문화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 정말 많은 이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해 주시죠. 네. 보건병원 퇴직자들이 임금 체불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병원은 최근 로비를 리모델링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말아야 돼요. 그죠? 네. 참, 이 가족들 생계가 달려있는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곧 다가오는 명절인데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참 그 퇴직자들 임금 지급도 못하고 또 거기다가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보건병원 임금 체불에 대해 병원 측이 확인해 준 것만 해도 24건에 1억 원이 넘는 규모였는데요. 1억 원요? 네. 일부는 퇴사 후에 네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병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병원 측은 경영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구조 조정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관계자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난 연말 24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사정이 어려운 일부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퇴직금 정도만 정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추가로 병동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 다음 달이면 완공돼 추가 대출이 가능해서 체불 임금은 이 시기에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추가 대출 돌려막기네요, 거의. 네. 병상 추가나 리모델링이 우선이 아닌 임금 지급이 먼저인 것 같은데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요.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네네. 지난 2일 임금 단체 협상에 가부를 묻는 총투표가 시청 앞 미강 광장에서 진행됐는데요. 노조 지도부와 사측이 합의한 4,500원 인상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상을 깨고 협상안이 부결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사측은 3,000원 인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다가 4,5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와 접점을 찾아가는 듯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상경투쟁까지 예정되면서 포스코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상경 투쟁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그러면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 지도부는 총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총파업이야 계속 진행되겠지만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선회되든지 어떨 것 같습니까?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전해왔고요. 네네. 사측은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새로 구성된 비대위 역시 4,500원 인상안이 이미 부결된 만큼 이상의 성과를 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빠른 협상으로 인한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지난 7월에 진월면에 위치한 하우스에서 멧돼지가 출연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덮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네. 네네. 늘어가는 야생 동물에 대한 대안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적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진월면 월길리에서는 멧돼지가 처음으로 수박 시설 하우스 4개 동을 덮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해당 하우스와 인근 마을 간의 거리는 고작 300여 미터에 불과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멧돼지로 인해서 텃밭이나 그냥 과수원을 망치는 사례들은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투자된 시설 하우스까지 이렇게 망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좀 서로 다른 환경이네요. 자세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역 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개월간 진행됐던 수확기 피해 방지단이 접수받은 신고는 1,228건에 달했는데요. 이 중 멧돼지가 366마리, 고라니는 501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네네. 올해도 지금까지 많은 신고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진월면에 20건, 다음면에 16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네, 멧돼지가 거의 하루에 한 마리씩 잡힌 격인데요. 지역 내 피해 방지단에 대한 설명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보통 해마다 4개월간 진행이 되고 올해도 11월 30일까지 주간 18명, 야간 12명으로 3개 반이 구성돼서 네. 활동한 계획이지만 포획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 농가들의 피해도 많지만 이 피해 방지단의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좀 적은 걸로 봐지는데요. 어떻습니까? 피해 방지단은 해당 읍면동에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서 추적과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출동하는 횟수에 비해 활동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난해 피해 방지단이 출동한 건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228회인데요. 한 달 최대 4회, 1회당 4만 원의 활동비 이외에는 지급되지 않아서 4달간 꾸준히 활동해도 돌아오는 금액은 1인당 64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수고하시는 손길에 비해서 보상이 또 턱없이 부족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서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러나 농가당 지원되는 금액이 턱없이 적고요. 네네.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률이 상당해서 이 역시 어렵습니다. 설치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수확 소득의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서 설치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명확한 대안이 설정돼서 농가의 피해도 줄고 피해 방지단의 여건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계속 이어주시죠. 네, 태인동에 위치한 한 체육공원이 방치되고 있어서 정비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체육공원은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곳으로 축구와 농구, 게이트볼 등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태인동에 일관된 건 아니겠죠. 읍면동에 이런 공원들이 방치된 것들이 파악해보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쩌다 그렇게 방치가 된 건가요? 네, 우선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민 인구도 줄고 네. 쾌적하고 편리한 실내외 체육시설들이 점차 생겨나다 보니 이용률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네.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벤치들도 녹이 슬어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과 태인동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 주민은 관리가 소홀해지니 지금은 흉물로 변했다며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원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화엽 태인 동장은 주민 참여 예산 요청으로 공원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한 잘 사용해야지만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관리 역시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방긋한 웃음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시민TV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취재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이슈 브리핑 순서였습니다. 광고 보시고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광양 시민이 주인인 신문. 지역민의 펀드로 만들어진 시민 주주신문. 시민들의 시선으로 진정한 독립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문의 061-761-2992.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일깨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2011년 일본 주 대사관 앞에서 세워졌는데요. 2013년부터 뜨겁게 확산되어서 현재 73개소의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양 지역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노성희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심층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성희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예. 요즘 날씨가 좀 풀려서요. 아, 네. 또 우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YWCA 총장님으로서 또 여성단체, 또 여성 인권신장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힘들게 맡으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이전에 먼저 우리 그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본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통해서 우리 전쟁의 성노예라고 하는 범죄의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라고 몰아가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왜곡된 일본 교과서에 기록된 것들이 후세에는 이게 정당화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들이 교육화될 거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아픈 과거이고 뼈아픈 상처이지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5.18이 왜곡되어져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녀상 역시 잘못된 역사관으로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뼈아픈 잘못된 왜곡된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양 평화의 소녀상 준비 모임이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또 7월 25일 준비위원회 모임이 이제 결성이 돼서 일들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모임으로 저희가 7월 17일 날 광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한 준비 모임이 살아실 예술중에서 24개 단체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행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때로는 주변에서 이게 유행처럼 다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유행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왜곡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역사관을 우리가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들로 우리의 그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잘못 인식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우리가 그 교육의 현장으로 이 일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이제 준비 모임으로 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위를 이제 발족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 추진위를 발족하면서 73개 단체와 개인 6명이 참여를 해서 그날 회의 때 50개 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뭐 결정된 상황이나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총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날 모여서 결정된 것은 이제 발족식 이후에 이게 의미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자 회의에서 한 18분 정도 공동 대표자를 저희가 선임하고 공동 대표자를 18분 선임했다. 예, 예. 근데 각 분야별로 혹시 예,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종교 분야, 그리고 정당 분야,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 여성 분야에서 대표자들이 네. 저희가 선출이 되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과 그리고 조직이 이제 분과장들을 거기서 선출한 건 아니고 조직의 틀을 좀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획분과 또 홍보분과 재정분과 청소년 분과 등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또 이 자리에도 이제 저희가 명예대표로 정인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시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리고 교육장님이 교육장님. 예, 그렇죠. 명예대표로 이렇게 네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 집행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제 그 분과별로 또 분과위원장들을 아마 위임받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또 지역의 일꾼들로서 또 집행위원장을 도와서 함께 하실 분들이죠. 네네. 네, 하여튼 또 열심히 도와서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이제 그 추진위가 발족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그 공동 대표자 회의나 또 집행위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제 이런 결정 사항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혹시 앞으로 정해진 뭐 회의나 일정들 있으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9월 6일 날 9월 6일. 예, 12시 정도에 네. 공동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동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제 분과장들을 저희가 선출하는 일들과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어떤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을 네네. 같이 좀 나누고 네. 발족식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지역들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광양만의 또 특별한 내용으로 이제 아마 만들어질 걸로 봐지는데요. 아마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어깨가 좀 많이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집행위원장 이렇게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업무도 있으시고 상당히 또 어려움 속에서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집행위원장님 손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제 모금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아마 이렇게 또 소녀상이 잘 만들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혹시 방법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은 저희가 이제 이 의도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금액은 저희가 6천만 원 정도 모금액을 저희가 목표액을 정했고요. 네네. 그리고 모금하는 방법들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온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손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래서 다시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서 여성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징병되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을 온 우리 광양 시민들이 같이 하고자 합니다. 네, 아마 15만 광양 시민 모두가 고사리 손부터 우리 할머니들까지 이렇게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금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같이 참여하고 이 내용을 아는 것까지 홍보해서 광양 15만 시민이 우리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협조의 말씀. 네.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끌어가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광양 시민 모두가 함께 우리 역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자녀 세대들의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서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징병으로 그리고 성적인 노예로 끌려가는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노성희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 그리고 계획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함께 평화의 소녀상이 광양에도 74번째로 꼭 건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평화의 소녀상 노성희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양 시민신문과 공감 22가 함께하는 길거리 공연 모습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진욱 씨의 노래입니다. 가을에 맞는 노래 안치환의 귀뚜라미를 함께 듣겠습니다. 귀뚤귀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내 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풀잎없고 이슬한 밤을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며 좁은 틈에서 숨만